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교 서울대. 하지만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도 처음부터 다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 강남 아이프학원의 재수 기간 동안 성장을 통해 합격한 서울대생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학습 노하우로 성공을 경험한 서울대생들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직접 알려주는 서울대 합격 방법.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서울대생 학습연구소 샤리찌는 놀라운 성적 향상을 경험한 서울대생들이 선별되어 모여 있습니다. 서울대 합격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진짜 서울대생들이 진정한 이해와 어설픈 이해를 명확히 구분하는 수업을 기획하고 실전에서 바로 통할 수 있는 핵심 공략 콘텐츠를 제작하며 서울대 합격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오직 서울대 합격을 위한 성공의 길을 안내합니다. 샤리찌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역 재수 모두 국, 영, 수, 탐, 한국사 전과목 1등급이어서 등급만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긴 한데 국어 수학의 경우 현역대 100분이 96에서 재수 이후 100분이 100으로 올랐기 때문에 저 나름으로는 엄청난 향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어, 수학, 영어, 화학 1, 생명과학 2 이런 순으로 현역 때는 44433이었고 N수 때는 212 12였습니다. 현역 때 수능, 구모 모두 수학 4등급을 받을 정도로 실력이 좋지 않았는데 재수 때 구모 100점, 수능 93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재수 이후에 가장 성적 변화가 컸던 과목은 국어 과목이었습니다. 100분위 기준으로 73에서 94로 꽤나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수학 과목도 마찬가지로 100분위 94에서 100으로 확실한 상위권으로 성적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국어인 것 같습니다. 일단 현역 때 물론 1등급이긴 했지만 성적이 가장 낮은 과목이 국어였고 국어 때문에 재수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 국어였어요. 저 모의고사 볼 때 계속 3일 왔다 갔다 거렸었거든요. 그래서 국어가 제일 걱정됐습니다. 국어 과목 특성상 가장 먼저 수능장에서 치는 과목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국어가 가장 떨리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저는 수능이 다가올 때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았던 편인 것 같아요. 실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건 확실했지만 오히려 수능이 임박해 올수록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모의고사를 치기 전에도 늘 국어 과목이 걱정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모의고사를 칠 때는 좋은 성적을 꽤 많이 받았지만 또 현역 수능에서 생전 처음으로 보는 4등급이라는 성적을 받아본 경험 때문인지 제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시험에 좀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현역 때 외고를 졸업하고 수시만을 준비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지원했던 수시 6개 대학을 모두 떨어지고 처음에는 억울함과 속상한 마음에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평생 고등학교 때의 기억을 후회의 기억으로 남기지 않으려면 더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수시보다 정시로 더 높은 대학을 간다면 대학에서 떨어졌던 것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수능 준비를 온 힘을 다해서 제대로 해보지를 못했다는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반수를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고려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를 목표로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수능을 꽤나 더 잘 보게 되어서 그만큼의 노력을 좀 쏟아 부어야 한다라는 걸 느낀 것 같고요. 그리고 노력한 후에 좀 미련이 남지 않는 무언가를 해보자가 목표였던 것 같고 그런 목표의 실물로서 존재하는 게 현재 재학 중인 서울대학교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재수 시절 6월 평가원 시험 당일날에 강렬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길게 남아 있는데요. 교실을 옮겨서 시험을 치렀고 외부생들도 개입되다 보니까 좀 실제 현장감을 느끼는 바람에 긴장을 하였고 시간이 부족한 나머지 마지막 마킹할 때 손을 벌벌 떨며 마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머릿속에 많은 지식과 정보가 들어있는 걸로는 부족하고 시험 자체의 운영 능력도 좋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부했을 때 실전 모의고사를 엄청나게 풀어도 2등급도 안 됐었는데 쌤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6평 때 성적 안 나오면 난 무조건 학원 바꿔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쌤이 하라는 거 하니까 6평 때
제가 화학 모의고사에서 처음으로 1등급이 나오고 생명과학 2에서 50점 만점이 나오는 거예요. 6평 이후에는 과탐뿐 아니라 전과목 선생님들이 하라는 거 다 했어요. 그래서 9평 때 올 생2 하나 빼고 올 1등급이 나왔었죠. 시험 후에는 그 시험지를 정말 오랫동안 분석을 한 것 같은데 틀리거나 좀 오랫동안 붙잡은 문제 아니면 못 푼 문제에 관해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였나 등을 좀 분석한 후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지점이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한 번 더 했으면 내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나? 와 같은 부분을 계속 분석했던 것 같습니다. 철저한 스케줄 관리 덕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매월 1일이 되면 한 달치의 공부 플랜을 미리 작성했었는데요. 월화수목금토의 경우에는 아침에 기상해서 밤에 취침하기 전까지 쉬는 시간 없이 빽빽하게 작성했고, 일요일의 경우는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해서 저녁 이후의 시간은 좀 여유 시간을 남겨두었었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목표치를 다 못 끝내면 밤에 잠을 줄여서라도 다 끝내려고 노력했고, 감정과 에너지 관리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이 수능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근육을 경직돼가지고 오늘은 수능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어서 하원 시간인 밤 10시가 되면 온몸이 녹초가 되거든요. 이걸 해보면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와요. 저는 간절함과 자신감이 저의 성공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순간에 몰입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게 수험 생활은 저 스스로에게 저를 증명하는 과정이었어요. 스스로에 대한 도전이었기에 매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매일 밤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일기를 썼습니다. 매일 밤 이제 할 수 있다, 너는 잘한다, 너의 미래를 꿈꿔라, 이런 말들 같이 정말 자기 최면에 가까운 희망적인 마인드를 가지도록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반수 생활을 더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두뇌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학교 수학 시간에 쪽지시험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50점을 받았던 적이 있어서 되게 충격을 받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에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실히 노력형이에요. 저 고등학교 때도 아무리 해도 국어 영어가 5등급 위로 안 올라가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해도. 제가 고3 때 영어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7등급을 받은 적도 있어요. 특히 국어에서도 어휘력이 너무 딸려서 단어 하나하나 찾으면서 했어요. 저는 노력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면서는 오로지 공부만 했어요. 꿈에서도 자주 수학 문제를 풀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끈기를 가지고 진심을 다해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고르자면 저는 노력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사실 주변에서 공부 잘한다 뭐 이런 말은 들어보긴 했지만 중고등학교를 모두 일반 공립학교로 나와서 남들보다 크게 많이 뛰어나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제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장기 목표를 전 달성한 기분이 처음 느껴본 거기 때문에 정말 기뻤고요. 준비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에 대한 노력하는 방법과 그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좀 알게 되었고, 더 큰 도전을 위한 이제 기반을 마련했다? 할 수 있다? 정도의 기분을 얻었습니다. 최종 합격했을 때 마음고생했던 모든 순간을 인정받은 것 같아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수험 생활을 준비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정말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저는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목표만을 추구하며 안전지대에 머무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재수를 하고 성공의 경험들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이제는 어려워 보이는 목표에도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목표에 대한 확고함을 뽑고 싶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저도 그랬고 제 주변도 그랬고 앞으로 준비하실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많이 흔들리실 겁니다. 공부가 잘 될 때도 있을 거고 안 될 때도 있고 공부한 만큼 성적이 잘 나와줄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 경제학부를 너무나도 가고 싶었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그 목표를 상기시키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목표에 대한 애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성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결국에는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 스스로 자신의 현재 공부 상태가 어떠한지, 또 과목별로 약점은 무엇이고 그에 따라서 어떤 학습 자료나 방법이 필요한지 본인이 직접 끊임없이 숙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화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원 문 열 때까지 10분도 안 걸렸어요. 항상 일어나서 똑같았거든요. 화장실 가고 손 씻고 미리 준비한 옷 입고 바로 머리 묶고 안경 쓰고 나갔어요. 만약 10분이 넘어가게 되면 느리적 하다가 1시간이 돼버리고 아니면 그냥 가지 말까 하면서 학원을 아예 안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에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일단은 내가 머리가 좋다 안 좋다,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 문제 퀄리티가 별로다, 그런 핑계들 대신에 그런 내가 못 받아들이는 부분들을 좀 더 노력을 하고 해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실패의 세 가지는 방심, 자책, 핑계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장단점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보완해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심으로 소홀한 부분이 생기는 것을 먼저 가장 경계해야 해요.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볼 때 지나치게 엄격하게 자책하거나 너무나 관대하게 핑계를 만드는 것을 가장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시를 그냥 하나의 수능 시험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1년 동안 내가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진심을 쏟아붓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큰 도전을 위한 기반처럼 좀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인생을 바꾸는 키가 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불안하고 짜증도 나실 테지만 본인이 선택한 길 이왕이면 결과까지 좋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꿈을 가지시고 본인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들이 과정에 진심으로 임하셨다면 결과는 무조건적으로 좋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은 털어버리셔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했을 때 앞으로의 1년은 두렵고 막막하기만 한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후에 지금을 돌아보았을 때 분명히 1년의 과정 동안 성장하고 배운 것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 동안에서 얻은 시간들은 분명 성장의 자양분이 될 거니까 스스로를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재도전을 결심을 했다면 반드시 꾸준히 자발적으로 꼼꼼하게 그리고 똑똑하게 학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을 시작할 때는 전년도와는 어떤 것이 달라야 할지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시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끝났을 때에는 결과와 상관없이 후회가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수험생활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서울대 합격. 잘 지원할게요.